반갑습니다, 스님. 네. 예, 저는 지금까지 직장을 한 가지 방향으로 연결해서 나가지 않고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분야를 선택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탓도 있지만 어느 직장이나 분야든 일단 몸담고 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고 또 결론적으로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현재 새롭게 시작한 일에 회의를 조금 느끼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냥 그런 거라고 따지자면 그런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평생 여기저기서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면 다람쥐 있죠. 다람쥐가 나무 위에 올라가고 바위도 타고 넘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다람쥐가 나무 높다고 불평하고 바위 크다고 불평하고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렇지요. 자기가 좀 다람쥐처럼 살아. 지금 자기는 다람쥐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가면 이런 사람이 있고 저기 가면 저런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가서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다 이런 얘기. 직장에 가면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살이가. 미국 가서 들어보면 미국에 다 여기서 보면 좋아 보이지만 가서 보면 문제가 있고 한국에 살면서 여러분들 한국에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외국에서 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보면 한국이 문제 있는 게 보일까? 좋은 것만 보일까? 좋은 것만 보여요. 선생님 해보면 이 교육계 안에 비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스님이 돼가 불교 안에 들어보면 스님들의 세상에 비리가 많을까, 안 많을까? 많아요. 아시겠어요? 절집에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 비리가 많을까, 안 많을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들어가서 보면 다 이런저런 모순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속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 내버려 두자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기 감당할 범위 안에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자기는 여기 가보면 이게 문제 있다 그만두고 저기 가보면 저게 문제 있다 그만두고 자기가 가면 세상이 더럽다고 그만두고 이제 머리 깎고 비군이 되겠다고 어디 한번 들어가 봐라. 자기 살도 못 견디고 또 나온다. 여기도 썩었구나. 저기 가면 이것도 썩었구나. 이렇게 돼. 그래서 그건 자기 까름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직장에 몇 년 됐어요, 들어간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몇 달밖에 안 됐어. 그러면 이 직장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3년을 근무하고 나와.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몇 달씩 다니고 옮겨 다니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다니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직장에 3년은 다녀라. 그냥 직장을 다녀라는 게 아니라 3년을 일어나는 분별심을 내 쪽으로 돌이키면서 기도하면서 다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직장이 일어나는 분별심, 이거저거 문제가 되는 걸 내 분별심이구나 이렇게 돌이켜서 이 3년을 이 고비를 넘기면 자기가 이 직장을 그만둬도 괜찮다 이거야. 어디를 가도 자기가 이미 자기 분별심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했어요. 그럼 자기 결혼하면 안 돼 지금. 결혼하면 아무리 바깥에서 좋던 남자도 이렇게 살아보면 문제가 많아. 아시겠어요? 어떤 인간은 말할 때 침 튀기고 어떤 인간은 몸에서 냄새 나고 어떤 인간은 발 안 씻고 들어오고 어떤 인간은 옷 안 갈아입고 뭐 살아보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장 다니는 게 핵심이 아니고 이것을 수행의 과제로 삼아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내 분별심이구나. 내가 이렇게 분별하구나. 이렇게 돌이키면서 수행으로 삼아서 한 3년 한번 다녀보세요. 하나만 네. 저기 아까
다람쥐나 이런 동물처럼 단순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간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지만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이상 그렇게 단순하게 살 수도 없고 이런 인생의 재미를 다람쥐와 같이 똑같이 느끼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발전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든 그게 무슨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다람쥐보다 못하기 때문에 다람쥐만큼이라도 되라 이 얘기고, 다람쥐만큼 되면 이제 사람이 더 다람쥐보다 높이 가려면, 다람쥐는 이웃 다람쥐 힘든다고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자기가 다람쥐보다 높이 가려면 다람쥐는 괴롭지는 않잖아, 그지? 자기는 괴롭게 살잖아. 그럼 이건 괴롭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기는 시비하잖아. 시비해야 안 해요? 시비하는 게 괴롭지. 그럼 시비하는 게 안 괴로워. 아이고 저게 뭐 저런 게 다 있나, 저게 뭐 저런 게 다 있나, 왜 저렇게 하나. 이거 괴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람쥐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다람쥐보다 못한 인생이 있고 다람쥐만한 인생이 있고 다람쥐보다 나은 인생이 있는데, 자기는 지금 다람쥐보다 못하니까 스님이 뭐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다람쥐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람쥐만큼 세상 사는데 뭐 별 문제의식 없이,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별 구애 안 받고 살면,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 전부냐고 스님 물으면 아니다. 다람쥐보다 낫게 살아야 된다. 그 정도 살려면 다람쥐도 야 그 정도는 산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이제 다람쥐보다 낫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내가 배고픈데도 배고픈 사람 보면 내 배고픈 밥을 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돕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은 다람쥐보다 못한 인생이고, 내 기쁨을 이웃에 나눠주는 삶을 살면 이건 다람쥐보다 나은 삶이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다람쥐보다 못하니까 스님이 다람쥐라도 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람쥐 되고 나서 또 물었어요. 내 다람쥐보다 나은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느끼고 감정하는 게, 짐승은 시기 질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짐승은 불쌍하게 여기서 도와주지도 안 하잖아, 그지? 근데 인간은 시기 질투하잖아, 그지? 시기 질투하는 건 짐승보다 못한 거고, 남을 불쌍하게 여긴 건 짐승보다 나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짐승보다 못한 부분을 우선 극복을 해가 그냥 한 마리 다람쥐 정도는 먼저 되라. 그 다음에 어때요? 짐승보다 나은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 제가 하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 3년 다니세요? 생각해보고 해요.